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은 국회를 찾아가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의 이해훈 의원 등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해훈 위원장이 종합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을 내려 입장을 내기 전에는 어떤 입장이나 분석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며 지금으로서는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른바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항적 거리, 사거리 등 분석이 너무 복잡해서 오래 걸린다, 어떤 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발사체가 지대공이냐 지대지냐는 질문에 지대지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대지라는 것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를 과거와 같은 도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계속 강조한 사실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저한테 일종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어 차원의 훈련이다, 그 다음에 경상적 전투 동원 준비 등 이런 것 표현을 썼다는 걸로 봐서, 그런 표현을 이제 북한 매체가 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정보원인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설 흥신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치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에 관해서 제일 자세히 알고 국군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북한의 남침을 당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막강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혜를 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분석 중이다,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인 것 같다. 아니, 이 세상에 무기가 방어용으로만 쓰이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칼이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공격할 때는 공격용이 되는 것이고 방어용이면 방어용이 되는 것이지, 북한 매체가 그렇게 쓴다고 방어훈련이라고 한다 해서 방어훈련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이 보고한 자는 적을 믿자는 거예요. 거짓말 전문가인 전문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하는 말을 그냥 믿자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적을 믿자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더구나 적군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을 믿자고 하는 국가정보원은 해체하고 지금 당장 공안부가 이런 국정원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 국민 편에 서 있느냐, 문재인 정권 편에 서 있느냐, 김정은 정권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모르겠어요.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사일을 이미 쏘았는데도 세계의 전문가가 다 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진만 보면 미사일이라고 알 수 있는데도 막강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원이 모르겠다고 하면 해체가 답입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네 국정원장을 국고손실 등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시켜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자료를 다 제공해 준 이 기관이 방공 자유투사들을 감옥에 보내는데 합세한 이 정보기관이 이제는 김정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김정은 봉사기관이 아니냐, 김정은 대변기관이 아니냐 하는 끔찍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끔찍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민을 해치는, 국가를 해치는 기관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법익을,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검찰, 공안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수사감입니다. 국정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용을 전했습니다. 이 국정은 참 이상하네요. 이른바 발사체가 뭔지는 합참이 발표해야 안다고 해놓고는 왜 외교 통일 문제는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정보기관이 이야기를 해죠? 대외 압박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야지. 비핵화 협상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건 또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금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놓고 딱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김정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방어용이다. 그리고 이 발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교부 사안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통일부는 외교부 사안이므로 침묵을 했어야 될 텐데, 이게 비핵화 협상판은 깨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김정은에게 유리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의 정체가 지금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특히 북한이 대미 메시지 수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영문본에서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삭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답니다.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전한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세력이 자주권과 존엄과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후에도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그 표현을 영문판에서 삭제했다고요? 아니, 삭제했다는 것은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삭제하든 말든 이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본 뜻인데 삭제했으니까 그런 위협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이해훈 정보위원장은 정보위원회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국가정보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검찰에. 국정원은 또 북한이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현무로 즉각 대응 발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의 대응 발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대답했다고 이호는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월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국정원이 대응 발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대통령과 국방부가 결정하는 거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과 정책 결정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정보도 공정하게 수집이 안 되고 정책은 망가집니다. 왜곡됩니다. 민주국가의 정보기관은 반드시 정책 수집과 정책 결정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말고 정보만 제공해야 돼요. 더구나 이런 중요한 대응 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지, 감히 국정원 직원이 와서 대응 발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놓아두는 게 이상합니다.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른바 적폐로 몰려가지고 구속된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직권남용으로 구속됐습니다. 어제 보고한 자가 누군지 밝혀가지고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사안입니다. 또 이해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등등, 그리고 우리와 군사 합의를 하기 전이고 정상회담 등등이 있기 전이고 그래서 즉각 대응 발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북한이 쐈는데 우리는 쏘지 말자. 어제가 아니죠. 3일 전에 쏜 것이 남쪽으로 향했다면, 거기에 핵폭탄이 붙었더라면 국정원도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은 이미 전문가들이 신종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회피 기동이 가능한, 막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브리핑한 자는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완전히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김정은 정권에 갖다 바친 국정원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더구나 국정원 수뇌부에 극좌 운동권 출신이 있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정원과 미국 CIA가 협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정보 보고를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미국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어 국정원의 김정은 편들기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발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해훈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폼페오가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은 한국, 일본,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의 간부란 자가 그 폼페오 말을 빌려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사대주의죠. 그럼 이 폼페오로부터 월급 받습니까? 이 국정원에 이 보고한 이자는 폼페오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입니까? 폼페오 말이 틀렸잖아요. 미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한국에 위협이 되잖아요. 한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다면은 이 사대주의자죠. 아니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 너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국가정보원이라는 1961년에 5.16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종필 씨가 만들었는데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중요한 사건에서 아주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김현희, 김성일에 의한 대한항공 폭발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하고 김현희를 바레인에서 데리고 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할 수는 없죠. 과거에 이 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이병호 원장 시절에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작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무리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기관이 수상해졌습니다. 이 기관의 정체가 어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위험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정권 수호기관으로 바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정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간섭하는 이상한, 도저히 국가정보기관으로 볼 수 없는 정치기관으로 봐야 하는 이런 위험한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하나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오늘의 모습은 선배들에 대한, 음지의 전사들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감사합니다.